어제 얘기한 대로 사회 정의와 윤리에 대한 기출문제, 세 문제, 그리고 어, 작년 기출, 그리고 재작년 기출 총 6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작년 2019학년도 6월 달에 나왔던 사회 정의 파트의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 파트는 기본적으로 갑을병 세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지, 그치? 그래서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갑은 먼저 읽어보면 정의라는 것이 소유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사실 이 소유권이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바로 노직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다 봐야 되겠습니다.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취득에서의 정의 그리고 이전에서의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 생략된 게 있지, 그치? 뭐가 또 빠져 있습니까? 바로 교정으로서의 정의가 빠져 있다, 그치? 교정으로서의 정의까지 모두 다 노직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을을 보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실 원초적 상황이라는 키워드만 나와도 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자, 공통된 정의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공유된 정의감, 그치? 공유된 정의감 또는 뭐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수의 정의감이나 공유된 정의감 이런 표현들은 사회 정의 영역보다는 시민 불복종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였지. 그치? 자,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는 이 조건이 꼭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롤스의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인지 또는 원초적 상황에서인지가 자주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알겠지만 원초적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이 없지. 그치? 그래서 시민적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시민적 유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적인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병을 보면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문구라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자, 분배에서의 오름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자, 이 비례라는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특히 기하학적 비례와 산술적 비례로 나눠지지, 그치? 기하학적 비례는 어떤 영역, 어떤 정의에서 바로 분배적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산술적 비례는 교정적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러한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가 나오면 쌤은 항상 뭐부터 봐라 그랬어? 바로 끝에 있는 B, D라든지 C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C와 D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오직 밑에 있는 이사상가들만 얘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을은 롤스 그리고 갑은 노직이었습니다. 자, 먼저 D부터 한번 보자.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그치? 자, 분배라든지 교환 전부 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례의 동등함은 어떤 이 분배적 정의에서는 기하학적 비례, 그치? 기하학적. 그리고 교환에서의 정의는 사실은 자유교환입니다. 자유롭게. 모두 다 비례의 동등함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맞다. 자, 그럼 디귿 C에 들어갈 말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서 몇 번째 원칙이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2-B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었습니다. 그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A가 차등의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B가 뭐였어?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지. 그치?
자, 어쨌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이 된다면 경제적인 불평등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지, 그치? 불평등하다라는 말과 부정의하다라는 말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말은 쌤이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2번 틀렸고 4번까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은 무조건 틀렸겠네, 그치? 자, 니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한가? 사실 이 뒤에 나와 있는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다라는 말 정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야. 롤스 할 때, 그치?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원초적 상황에서지. 그치?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도 바꿔도 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기심 없는 뭘 가지고 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 같은 말이지. 근데 다만 그 조건은 뭐냐면 원초적 상황 속에서의 합의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니은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지?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 정의로운 사회는 이미 정의의 원칙이 도출돼서 적용된 사회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할 거란 말이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원초적 상황인지 그 조건들을 꼭 따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치? 자, 기억.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항상 뭐뭐에 의해서만이라는 한정적인 조사가 붙으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 그치? 노직한테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일단 노직한테 맞는 말인가? 노직한테 맞는 말인데 뒤에 롤스도 맞는 말이라서 틀린 거야? 자, 기본적으로 기억은 노직한테 틀린 말입니다. 그치? 자, 이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전으로서의 정의에서 말하는 이전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 게 맞아. 그치?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노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가 또 있지. 어느 경우에? 만약에 취득이라든지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존재한다면 교정의 상황에서는, 그치? 교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그 잘못된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경우에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기억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기억 보기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보기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제시문에 이 교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치? 약간 그런 것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래서 문제를 만들 때 하필이면 이 제시문 속에 교정으로서의 정의를 빼놨구나. 아, 이걸 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구나. 라는 것도 조금 이제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재작년 9월달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월달에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면 거의 롤스와 노직일 가능성이 높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비중이 낮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중은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왈저라는 사상가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치? 자, 어쨌든 롤스하고 노직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갑의 첫 번째 줄에 정의의 원칙 끝났지? 누구야? 롤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의의 원칙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롤스는 아니야. 더 확실한 건 뒤에 나오는 가상적 상황. 근데 이게 6월 달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원초적 상황이라고 나왔었어. 그치? 같은 말입니다. 원초적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야. 거기에다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키워드까지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원칙이 뭐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 이걸 우리는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지. 이 원칙을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자,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기회균등이 2-B 원칙. 미안하다. 2-A 원칙. 아니네. B 원칙이네. 미안하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 2-A 원칙이지. 이 순서는 축차적 서열에 따라서 분류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공정한 기회균등, 그치? 그 다음이 차등의 원칙이다.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을을 보면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소유 권리가 나왔으니까 바로 노직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치? 물론 최초의 이 소득은 취득과 이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나타냈고, 그치? 자,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 보호, 계약 집행 등과 같은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제한적인 역할을 하니까 국가의 크기가 클까 작을까? 작잖아. 그래서 이 국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미니멀 스테이트, 더 미니멀 스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형태의 국가. 이 최소 국가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포괄적 국가입니다. 노직이 정말 싫어하는 형태의 국가가 되겠지. 자, 보기를 보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만 충족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 맞는 말이야? 자, 틀렸지? 자, 이게 틀린 이유는 위에서 나와 있어.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축차적 서열이라는 거. 그치? 차등의 원칙은 이 축차적 서열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지. 그래서 앞서 있는 제1원칙과 제2-B 원칙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치?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도 틀렸지. 그치? 자, 니은에 보면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아주 좀 획기적인 보기였습니다. 잘 안 나왔으니까. 자, 일단 맞는 말이고 이거 니은은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애들은 헷갈려서 넘어갔을 거야. 그렇게 넘어가자고. 일단 기억은 무조건 틀렸고,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그치? 디귿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그치? 그래, 니은이 가장 헷갈리는 보기였지. 그치? 자, 디귿.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자, 결과의 정당성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야?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도 정당하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차가 정당하면 정의롭다라고 해서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그런데 이 절차적 정의는 노직만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기도 해? 롤스에게도 공통점이 돼.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맞는 말이다. 만약에 이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나서 이게 간만의 주장이라고 했다면 틀리겠지. 그치? 그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해야 됩니다. 리얼,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 자, 그러면 니은이 중요한데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이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이유는 뭐야? 바로 원초적 상황 속에서 있는 무지의 베일의 역할 때문이거든. 무지의 베일은 기본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무지하게 만들지 모르게 만들잖아. 근데 이제 안다라고 하니까 틀렸어.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모를 거야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 허용되는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허용되는 지식이 있다. 쌤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허용되는 지식에 포함되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인 사실. 그치?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무지의 매를 통해서 사라지는 지식은 뭐냐면 어떤 불공정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또는 황인인지,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재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또 사상가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갑,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사실은 공산사회라는 키워드도 누구의 키워드입니까? 마르크스의 키워드지. 자, 갑이 마르크스가 나오면 쌤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생각할 것 같아. 을은 롤스 아니면 노직이다. 병도 롤스 아니면 노직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가 나왔고, 공산사회는 결국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치?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착취의 역사가 끝난다. 그치?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치? 자, 근데 이 공산사회에서 계급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에서 계급이 사라지는 이유는 원래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져 있었지. 자본가와 그러니까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공산사회가 되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몰락시켜버리지. 그럼 남아있는 계급은 오직 뭐야? 프롤레타리아야.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라고 한다면 성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계급 없는 공산사회가 도래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을을 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이유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자, 얘들아 봐봐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말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었어. 야, 이것까지 수능에 내도 될까? 라는데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이 롤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준 거야. 어쨌든 롤스입니다. 자, 그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말은 롤스에게서 왜 나왔냐면 실제로 이제 롤스의 주장을 막 보면 상당히 공동체주의적인 측면이 있지.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처럼 또 보이는 측면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막 롤스한테 비판을 합니다. 그치? 그 당시에 좀 이념 대립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롤스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지. 야, 나는 기본적인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나는 사유재산과 민주주의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롤스가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거. 그치?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롤스라는 거, 그리고 병은 최소국가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노직. 그치? 최소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순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노직, 롤스, 그리고 마르크스. 자, D, C부터 보자.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자, 자유롭게 이전이 되었다. 원래 이전은 자유롭게 이전되면 정의롭지. 그치? 그러면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될까? 왜 아닐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취득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리을보기는 2016년도 그러니까 2017학년도지 7학년도 모의고사 6월달 거 11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여기에는 안 실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직의 어떤 소유 이전이라든지 소유 취득의 과정을 S1, S2, 뭐 S4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막 설명한 게 있거든. 노직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으로 올라가자.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가?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뭔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틀렸어? 자기 이익이 틀렸지. 그러면 뭐라고 고치면 될까? 그렇지. 타인의 이익이라고 고치면 될 것 같아.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맞아.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이니까. 가상적 상황이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 바로 나와버렸어. 1번이야. 그치? 자, 근데 또 보겠습니다. 니은,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 정당하다. 이 보기가 사실 가르는 보기가 아니었어. 이 보기가 정답을 가르는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기였다면 애들 엄청 틀렸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잖아. 무조건 맞다고 하고 이제 외우면 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정의의 원칙이 몇 단계로 바뀌게 돼. 근데 그 중에서 정의의 원칙에 이런 말이 있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전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서로 대치되지가 않잖아. 모순적이지 않잖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롤스한테 있어서. 그치? 자, 기업,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하는가. 이건 마르크스만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수능 문제가 좀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건 낚는 거였지. 수험생들이 약간 쫄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배운 대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 쉽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이제 사회 정의 파트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달 문제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작년 6월 달도 세 사람. 그래, 갑을병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갑이 누구야? 바로 처음에 소유권리라는 키워드가 나와버렸지? 그치? 소유권리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노직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므로 좁은 기능으로 제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 포괄적 국가라는 키워드도 나왔고 최소 국가라는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된다라는 것도 쌤 설명을 했고. 그치? 자, 을을 보면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자, 정의의 원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롤스일 것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 공정한 조건은 롤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야? 바로 원초적 상황이 되겠지. 그치?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라면 정의의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는 몇 원칙이 보장하는 거야? 바로 제1원칙이잖아. 그치? 그리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야? 이거는 차등의 원칙이 보장하는 거지. 2-A 원칙. 어쨌든 전부 다 롤스가 되겠습니다. 자, 병을 보니까 개인들의 노동량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노동소외라는 키워드가 나왔네. 그럼 바로 마르크스. 그치? 거기다가 뒤에 생산력이 고도화된 공산주의라는 키워드까지 나왔습니다. 그치? 그리고 맨 밑에 나오는 새로운 분배의 원칙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분배의 원칙은 어떤 분배야? 자세히 얘기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 그렇지.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마르크스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새로운 분배의 원칙이고 그러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병이 마르크스, 을이 롤스, 그리고 갑이 노직. 자, 마르크스를 보면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은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얘는 업적에 따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지. 리얼이 맞다라고 보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세 개로 줍니다. 찍더라도 적어도 2번, 3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어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면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했어. 이거 재작년 6월 달에도 나왔었지. 이건 이러한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롤스와 노직입니다. 맞지? 롤스와 노직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C가 아니라 B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맞는 말이겠다. 그치? 만약에 이게 A로 가면 틀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럼 디귿 리을까지 다 맞네. 그럼 찍어도 적어도 3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어라. 이 말입니다. 자, B로 가자. B는 롤스는 긍정하고 마르크스는 부정해야 돼. 일단 롤스가 긍정하는지부터 한번 보자.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롤스한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치? 무조건 니은은 틀렸겠지만 경제적 불평등 극복을 위해 이것도 틀렸어. 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틀린 건 뭐야?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이것도 틀린 거지. 기본적 자유는 절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제1원칙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을 봐야 되는데 이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 자, 정형화된 분배 원칙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일단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정형화된 그리고 비정형화된. 얘들아, 정형화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형외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정형외과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치료가 뭐야?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하지. 얘들아, 깁스를 하면은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정형화된 분배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에 맞게끔 딱딱 떨어진다는 거야. 자판기에서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듯이 이러한 정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을 때 그 분배의 결과는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치? 그렇게 보는 걸 정형화됐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비역사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 그 과정을 생략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비정형화됐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는 중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화된 역사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 노직이야. 그리고 노직이 봤을 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정형화되고 비역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롤스가 자신의 정의의 원칙이 이렇다라고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롤스의 원칙이 정형화된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직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는가? 이건 노직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롤스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가 됩니다. 알겠지? 이 정형화된 재화 분배의 원칙은 노직이 봤을 때는 바로 정의의 원칙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넘겨서 그 다음 9월달 문제로 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참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작년에도 6월에는 3사람, 그리고 9월에는 2사람. 수능에 3사람. 근데, 재작년이지. 작년에는 수능에도 2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뭔가 살짝 나오지.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따라서 만든 게 뭔데? 따라서 무지의 베일을 만든 거야. 누구야? 바로 롤스가 되겠지. 그치? 롤스입니다. 자,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롤스의 키워드가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이 말이 올해 나왔나? 아마 올해 수능에 나왔나? 아마 이게 자꾸 등장할 겁니다. 올해 이제 모의고사에도 나올 거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제시문에선 처음 나왔거든. 그치? 이러한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치? 자, 밑에 보면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치? 소유 계속 강조하고 있지. 노직입니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전 또한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에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이라는 제한을 뒀어. 그 말은 뭐야? 취득으로서의 정의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정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이전하면 정의로운 거야. 이 앞에 조건이 없다면 사실은 자유롭게 이전한 게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의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어쨌든 노직이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된다. 뭔가 아리까리한 말이야. 작년 9월에서 이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작년 9월에 쌤을 진짜 고민하게 만들었던 말이거든. 일단 M의 패스. 2번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지?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사회를. 근데 이건 사실은 또 시민불복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 이러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고 해외 원조를 하는 거야. 롤스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맞는 말. 크게 어렵지 않아. 자, 3번에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제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전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누가 뺏어갔다면, 그치? 이전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이라는 이 수식어야. 쌤이 고민했던 건 1번과 4번이 진짜 고민했던 거거든. 얘들아, 정의의 원칙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나? 사실은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거든. 근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노직이 하는 말이지. 노직이 봤을 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 노직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5번에 사회적 불평등이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뭐야? 사회적 불평등이 시정을 위한,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을은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롤스도 안 됩니다. 이건 제1원칙에서 보장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럼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데, 그럼 1번이 왜 틀렸을까? 1번이 틀린 이유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라는 이 논리적인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임의적인 요소야 이거는. 임의적인 요소 그 자체는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사실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사실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치? 그런데 부정의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임의적인 요소로 인한 뭐 때문에? 임의적인 요소로 인한 분배. 임의적인 요소로 인해서 분배되는 것들이 부정의한 거야. 그치? 뒤에 나와 있지.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임의적인 요소에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임의적인 요소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게 아니라 임의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걸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막 독식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자신의 재능을 모두의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정의하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말 쌤이 봤을 때는 좋은 문제였어. 이거는. 그리고 계속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냥 사실, 그 자체의 사실을 같이 판단을 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은 조금 자세히 우리가 염두에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이제 수능 문제, 객관식, 이 갑의 첫 번째 주장을 딱 보면, 이제 이게 9월달하고 연계됐다라는 게 느껴지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배하는 게 부정의한 거야. 그렇지?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그렇지? 이렇지 않으면 그게 부정의한 거야. 천부적 재능의 분포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게 아니라. 이러한 차등의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롤스가 되겠습니다. 9월달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게 롤스라는 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절차적 정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역사적 원리라고 얘기하지. 뭔가 역사적 원리, 비역사적 원리, 노직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유 권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노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얼마든지. 그치? 자, 1번부터 보자.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에서 적절한 것이야. 이거 틀린 말. 왜 틀린 말이야,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득한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정당화될 수 없다가 틀린 말일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뭔데? 아까 위에 나와 있었잖아. 이런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정당화 조건을 제시문에서 밝혀줬어.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득한 이득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자체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로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이용이 된다면, 그치? 이렇게 이용이 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제시문에서 밝혀놨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 이걸 미리 공부 안 했더라도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건 되게 제낄 수 있는 복이야. 자, 이번에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거 좀 약간 애매하지? 일단 평등하게 분배라는 말도 좀 찌름하고 사유재산권이라는 말도 찌름합니다. 일단 이건 패스해보자. 자, 3번 자연물에 대한 최초의 취득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최초의 취득의 자유. 노직이 최초의 취득, 그러니까 결국 노동을 생각했잖아. 근데 이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로크적 단서라고 하는 것을 노직이 인정을 하거든. 이걸 받아들이거든. 단석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로크적 단서를 인정하는데 결국 이건 노동 투하설, 노동을 투하한 것은 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우물은 모두의 것이지. 내가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우물을 팠다고 해도 그걸 나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또는 만약에 이 산에 있는 우리 뒷산에 있는 나무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그 나무 전체를 다 베어냈어. 근데 내가 쓸 데가 없어서 버렸어. 이런 경우에도 취득으로서의 정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 몇 가지의 제한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물에 대한 최초의 취득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틀렸지.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4번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그래서 얘는 과정을 중시하지. 노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번에 갑과 을,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일단 롤스한테 틀린 말입니다. 천부적인 운과 사회적인 운 모두 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임의적이다. 그치? 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9월달 문제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었지. 그치? 첫 번째 줄에 제시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천부적인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이다.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번을 봐야 되는데 2번이 결국은 이게 맞다라는 거잖아. 그치? 2번이 맞다라는 건데 2번이 맞는 이유를 봐야 돼. 자,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건 뭐야? 뭘 얘기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에서 제1원칙을 얘기하는 거거든. 제1원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유는 기본적 자유지. 그럼 이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롤스가 얘기하는 이 기본적 자유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뭐 종교의 자유, 그렇지? 등등등등이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권입니다. 뭔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작년 수능 문제를 염두에 둬서 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롤스는 본인 스스로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2번 사유재산권은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유재산권은 이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정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왜 맞는지, 롤스한테 왜 맞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회정의와 윤리는 뭐 풀 수 있는데 올해도 아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Y자까지 등장하게 되면 물론 6월 달에는 Y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9월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근데 Y자까지 등장하게 되면 아마 작년보다는 좀 더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